대구 영신고등학교 학생들은 등굣길을 서두릅니다. 곧바로 교실에선 EBS 방송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1990년 대구 지역 20개 인문고등학교 가운데 모의고사 성적 17, 8등을 기록해서 꼴찌 학교로 소문났던 영신고등학교는 교육방송 수업을 통해서 꼴찌 탈출의 사활을 겁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신고의 교육방송 수업은 1998년 대구 지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단숨에 1등으로 뛰어오르는 결정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꼴찌에서 1등으로 불가능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대구 영신고등학교의 교육 신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택화제 인물의 강지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구 영신고등학교 성공신화의 주역 이동석 교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간에는 대구 영신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요 학생들의 성적이 부쩍부쩍 오른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그렇게 확신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를 잘 하시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는 열심인데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학생이 들어올 때 성적과 네. 나중에 3학년 수능 성적을 비교, 아하. 투입 대비 산출 성적을 내어보면은 영신고등학교 성적이 대구권에서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신입생이 들어왔죠? 네, 원래. 그러면 올해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네.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에 어떤 수준의 학생이 몇 명이나 가고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3년 후에 졸업할 때쯤 되면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것이다. 또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지금까지 선배들이 그런 성과를 내었으니까 아하. 우리 신입생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네. 학교 지도에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비결이 뭡니까? 우선 학교에서 네.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네.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방송 특히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네. 많이 활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네. 그 학생을 위한 그런 어떤 봉사적 지도 네. 이런 것들이 영신의 오늘이 있게 한 주요 요인들이 아니겠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대한 것은 교육방송에서 이 EBS 교육방송을 수업에 활용을 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학교이고 네. 이제 그런 결과로 성적이 부쩍부쩍 올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초청을 해서 정말 실상을 좀 들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 EBS 수능 강의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니까 수업이 잘 되던가요? EBS 강의 질이 아주 좋아요. 양질의 그런 수업이고 네. 그다음에 강의 질만 좋아서는 좀 부족한데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학생을 위하는 그런 충정에서 시청 지도를 잘 해 주신 그 역할이 오히려 그 질 좋은 강의 못지않게 네.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방송되는 그 교육 내용을 시청하는 걸 또 지도를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를 해야 자, 그러면 몇 시에 언제 이 EBS 이 시청 지도를 하십니까? 하루에 4차례 방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시? 아침에 8시부터 50분간 한 번 하고 네. 오후에 4시 40분부터 50분간 한 번 하고 야간에 6시 20분부터 50분간 한 번 그다음 8시 10분부터 50분간 한 번. 4차례씩. 네, 이렇게 4차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시작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네. 199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네.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운 세월 방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처음에 하자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좀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감이셨나요? 그 당시에는 연구부장이었습니다. 연구부장이셨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게 아주 궁금해요. 글쎄 제가 그 대구권에서 연구부장은 학생들 학력 신장을
맡고 있는 부장인데 네. 저에게 그 연구부장 직책을 주실 때는 학교에서 뭔가 바라는 바가 있다.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런 지상 명제로 받아들여서 네. 고민을 하던 끝에 핵심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도입하자. 그것이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학생이 학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다. 네. 그 두 가지 개념을 접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수업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수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너무 과부하다. 그래서 좀 돈을 적게 들고 선생님이 수고를 좀 적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어떤 기계적 방법이 없을까? 네. 라고 생각했는 게 EBS 교육방송을 도입하면 네.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속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좀 기계화함으로써 네. 기자재를 이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부담도 좀 덜고 과부하를 덜고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직접 참여를 하고 하는 이런 교육 방법을 궁리를 하시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죠. 글쎄, 그 처음부터 다른 그 동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께서도 호응을 하시던가요? 처음은 좀 색다른 방법이니까 네. 뭐 우리 인간 보통의 어떤 심리에 뭐 그 다 영향을 입지 없고 받을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거부 반응이 많았고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한 3년 후에 1998년 3월 모의고사에서 성과가 너무 크게 네. 나타나는 바람에 학교도 놀라고 그 당시에 EBS 방송 교육방송국도 놀라고 네. 그때부터 영신이 뜨기 시작하고 떴어요. 정말 그때부터 떴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95년부터 EBS 교육방송을 이제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3년 후 98년 3월 달에 이 모의고사 성적이 대구 시내에서 1등을 했다면서요. 네. 아주 그 난리가 났겠네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셨겠네. 선생님들도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학생들 자신도 학생도 놀라고. 놀라고. 네. 근데 평소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고개 이쪽으로 돌리면 아이디어 나고 또 이쪽으로 돌리면 아이디어 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참 아이디어야말로 참 아주 화제 아이디어인데 처음에 그 다른 교사들께서도 뭐 이렇게 흔쾌하게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설득도 하시고 뭐 연구부장이시니까 뭐 하시긴 하셨겠지만은 학교에서는 뭐 부장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부장이나 평교사나 다 같은 평교사니까 네. 평교사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설득도 쉽지 않았고 몸으로 때우고 또 행동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접근을 해가는 과정에서 한 분, 두 분 저를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좀 더 저를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럼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해보셨어요? 모든 선생님들 같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아니고 네. 선생님 과목을 이제 특별히 선생님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보셨나요? 아니 이거는 절대 혼자서는 이룩될 수 없는 거고 예. 제가 아이디어는 내고 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방송 시청 지도를 하셨죠. 아 그렇군요. 네. 글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소신이 나오셨는지 이런 그 힘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학교에 대한 뭐 특별한 애착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되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영신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그 모교입니까? 모교죠. 네. 모교니까 모교애가 아마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자 분들이야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렇죠. 하여튼 이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자 이거 좀 여쭤봅시다. 그야말로 3년 만에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그냥 뭐 이 TV만 보고 이렇게 EBS 방송 듣는다고만 해서는 저런 거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공의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비결이라고 그럴까 뭐 성공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양질의 EBS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시청 지도가 네. 가장 큰 일을 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타 학교에서 성공을 못하는 것도 결국은 시청 지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97년도에 위성방송이 시작되고 전국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 EBS 위성방송 과외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한두 달 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영시는 그만두자는 그런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계속 밀고 나아가자 해서 그 97년 8월 25일 날부터 시작된 그 위성과외 방송이 다른 학교에서는 성공을 못하고 우리 학교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결과가 98년 3월 달 모의고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정말 이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교육방송에서 나가는 이 프로그램이 말이죠. 이 질이 아까 양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양질입니까? 양질. 아니, 지금 이게 교육방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눈치 보시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양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양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그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그 자기 강의를 들어주실 학생이나 네. 또는 그 감시 감독을 해 주실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나의 강의를 보고 평가를 하실 텐데 내가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하는 이 강의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본인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 EBS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시청 지도를 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양질의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 하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EBS에서 강의를 하면 가르치면 보는 사람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야 뭐 수업에 들어가면 그 반 학생들만 상대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누가 볼지 모른단 말이죠. 전문가들도 다 보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당한 질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시청지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청지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 구조상 4개 반을 한 분의 선생님이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교실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4반이 이렇게 다 합쳐집니까? 아니죠. 각 교실에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시청을 하고 선생님은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복도에서 계속 순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EBS 이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 네. 시청하도록.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대구권에서는 성적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 중학교 때까지 기초 중요 과목 그 실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과목을 중점적으로 방송 수업 시키고 네. 이제 3학년에 가면은 수능 전 과목을 방송 수업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특별히 무슨 좀 들어올 때는 하위권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고 요즘 뭐 컴퓨터로 추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학교라고 해서 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도 서울의 강남 학군과 비슷한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 예. 학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방송 자료 관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95년도부터의 모든 고등학교용 EBS 방송 자료가 지금까지 보관 정리되어 있으니까 쫙 다 모아져 있어요. 오히려 EBS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가지는데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걸 이제 그 테이블 한 번만 쓰시는 게 아니죠? 아니죠. 또 쓰시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기요, 그 EBS 이 수업을 해보니까 사교육비 있잖아요. 사교육비가 절감이 됐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학부모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될 텐데. 그래서 저 평상시에 제 생각은
사교육은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일단 사교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끔 학교에 학생이 있도록 학교에 선생님이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으면 1차적으로 사교육이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사교육 과외를 받지 못할 형편에 있다.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네. 그다음 학교 내에서도 교육방송 수업을 하면은 지도하시는 시청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4개 반당 한 분의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니까 네. 임장하시는 수업은 각 반당 선생님이 임장을 하시면 그 4분의 1의 교육비가 든다는 그런 네. 계산이 나와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학교 보충 교육비도 또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교육비는 줄어든다. 상당히 줄어들죠. 혹시 말이죠. 학생들 10시까지 학교 묶어놓는 셈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 자율 학습이 아니고 이제 강제 학습이다. 난 싫다. 이런 학생 혹시 없어요? 그런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난 뭐 굳이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럼 뭐 할 수 없이 보내셔야 되겠고요. 보내기에 앞서서 네. 그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해서 설득을 시키고 네.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는 그런 분야, 네. 뭐 예를 들자면 예능 분야. 아, 그렇죠. 뭐 이쪽 바이올린 학생들은 하러 학교에서 다니면. 못 하니까 예, 예. 이제 과외로 예,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 지도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그것도 4개 반을 한 분이 지도를 하니까. 그렇죠. 전교육 4분의 1의 기관들이나. 교육비가 드는 거죠. 학부모님들에게서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아요. 영신학교 배정이 됐다면 뭐 기뻐서 좋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자격도 안 되니까 돈도 절덜 들고. 생활 지도를 다 해주고 또 급식도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급식은 저녁 점심과 저녁을 저녁까지. 네, 다 먹여주죠.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이 이제 217 교육대책에서 이제 EBS 이 활용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 이 영신고등학교에서 참 일찍부터 이렇게 활용하는 학교로 대표적인 학교인데 이 EBS 방송 수업에 어떤 점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송이 뭐 지금도 되고 있고 내일도 되고 있고 뭐 그런 것인데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한 점이 정말 그런 성공이라면 성공을 가져왔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EBS 교육방송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일단 활용 장소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 예, 학교에서 활용을 해야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 네. 그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만 EBS 교육방송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교가 그런 면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성 있는 지도를 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선생님이 일반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갔을 때 네. 우수반 성적이 좋은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재밌게 열성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그렇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열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사들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논리, 그런 이론을 우리 영신학교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대구권에서 하위권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에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조하니까 열의가 좀 덜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학교 좀 학군이 좋은 학생들은 재미가 나니까 선생님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럼 성적이 더 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영신이 공부를 잘하는 다른 학군의 학교보다 올라갔다.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방송 수업에서 많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이 바로 방송에 출연하는 선생님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전국의 시청자들이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보는 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재미있게
학생을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네. 거기에 공부에 관심이 좀 덜한 학생들도 거기에 끌려서 그 탤런트적 기질에 거기에 끌려가지고 수업을 좀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네. 그 장점이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EBS 방송으로 교육을 하시는 그 강사들이야 듣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공부 못하는 학생인지 성적이 좋은 학생인지 나쁜 학생인지 모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아주 고질의 양질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학교에서 이 시청 지도를 하시는 것, 그 얘기 잠깐만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그 4개 반을 한 선생님이 국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지도한다는 거 그 이외에 무슨 과목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도를 안 하시나요? 그거는 리모트 컨트롤 지도인데 네. 중간고사 또는 학기말 고사에 예. 평가 영역의 방송 교재를 네. 일정 부분, 예. 일정 프로테이지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각각 교과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217 교육대책 잘 아시죠? 네. EBS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에요. 네. 어떻게 이 발표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바람직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 네. 그럼 95년도부터 해오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95년도부터 실천해 오신 학교가 바로 영신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영신학교 이 씨앗이 새싹이 되어서 네. 이제 크려고 하는데 네. 이 새싹이 잘못 시련을 못 이기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이나 또는 교육방송국에서 또는 사회에서 네. 많이 좀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사교육비 절감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영신고등학교 아주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면서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지금까지 4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가셨어요. 와서 보고 이렇게 EBS 이 방송을 활용하는 이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시고 그러시군요. 네, 오셔서 설명을 듣고 또 실제 방송 시청 장면을 보시고 전부 다 감탄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고개 끄트금이 좌우에서 상하로 그렇게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도 뭐 또 권고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보완적인 노력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좀 권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권고하시겠습니까? 제도 도입과 운영의 주추를 맡아야 하실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신데 네. 학교 선생님의 그 가슴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이 막강한 사교육의 그 거센 파도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방문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교사에게 뭔가 힘을 주라. 교사에게 무슨 어떤 권한을 주라. 교사에게 무슨 어떤 재량권을 주라. 교사에게 무슨 보상을 주라. 네. 그 보상도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줘서 교사가 정말로 가슴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으면은 이번 217 이 대책도 잘못하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EBS 수능 강의를 활용하는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 집에서 개인적 활용보다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시청 지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EBS 수능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들에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보상을 좀 해드린다든가, 네. 저 인센티브를 그렇죠.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수업 준비하고 어쩌고 하는데 힘드는 점은 없어요? 힘들죠. 예,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야간에 4시간을 네.
방송 자습 이렇게 4시간을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는데 4개 반을 한 분이 지도하세요. 네. 그러니까 4시간을 중간에 10분을 휴식하고 계속 서서 순회를 하시면서 시청 지도를 하고 자습 지도를 하시는데 그 수고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수고예요. 그 수고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시겠어요. 그 보상만 주어진다고 또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불이 탔도록 뭐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4시간을 10분만 쉬고 계속 서서 순회지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네. 만일에 말이죠. 이 학과 수업을 EBS 강의로 상당 부분 대체가 된다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들 역할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못하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시대 변화에 맞는 우리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 예전에는 지식 전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랬죠. 이제는 지식 전수를 정말로 잘하는 그런 전문가 선생님을 활용해서 지식 전수의 역할을 맡기고 우리 선생님들은 관리적 차원,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를 관리하는 것처럼 자기 교과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역할, 상담 지도 역할 또는 인성 교육 역할, 학생들 사회성 지도 역할 또는 성적 관리 역할 이런 관리적 역할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주지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력은 학력대로 신장이 되지만 또 동시에 지덕체가 이렇게 그렇죠. 잘 어우러지는 그 전인 교육에도 또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소위 EBS 수능 강의라는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능을 준비하시는 일선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의 선생님들, 제가 이런 것으로 성공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영신고등학교의 구성원 모두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또 솔선수범적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한 결과 오늘날의 이런 성과를 이룩했는데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영신학교 선생님들처럼 보다 많이 학생을 위하는 그리고 또 국가의 이 사정을 이해해주는 그리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학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헌신적인 자세로 학생을 지도하려는 마음만 가지시면 EBS 교육방송 제도를 도입해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